안녕하세요. 애들레이드 트럭입니다. 호주에 살면 직접 해야 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이유는 전에 말했지만 내 인건비가 비싸면 남의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호주에 왔을 때 웬만큼 사는 호주인들도 엔진 오일 직접 가는 것 보고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생각했는데 호주에 15년 살아보니까 이제 모두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정비소에 가져가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고 수리비가 얼마 정도 나온다고 견적 내주고는 검사비만 400불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제가 못 고치는 문제는 정비소 직원도 못 고친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경우도 수리비가 엄청나서 그냥 폐차하는 게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괜히 가져가면 이곳저곳 만지다가 멀쩡한 부분까지 고장 내고는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전화 옵니다. 전에 한 번은 브레이크 로터를 정비소에서 교체한 적이 있었는데 로터 교체 후 차가 한쪽으로 쏠림이 너무 심해져서 휠 얼라이먼트를 하려고 가지고 갔었지요. 휠 얼라이먼트를 하던 직원이 사고가 있었냐고 물어보더군요. 사고가 나지 않고는 휠이 이 정도로 틀어지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뻔하죠. 로터 보통 잘 안 빠지니까 쇠망치로 마구 두드리다가 휠 밸런스가 완전히 틀어진 거죠. 정비소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차량 나사 한두 개씩 분실되는 건 기본입니다. 얼마 전 차량 하부 점검해 보니까 분실된 나사가 한 5개 정도 되고 부러져 버린 나사도 한 2개 정도 박혀 있더군요. 릴레이 헤드커브도 2개는 부서진 걸 릴레이 위에 살짝 얼려 두었더군요. 아마도 릴레이 뽑는다고 너무 세게 집어서 부서진 거죠. 이런 이유들로 저는 웬만한 정비는 제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보증 수리 기간이 끝났는데 제가 못 고치는 문제가 발생하면 미련 없이 폐차할 생각입니다. 오늘은요, 서모 스위치를 오버라이드할 매뉴얼 팬 스위치를 달 생각입니다. 얼마 전부터 엔진이 충분히 뜨거워졌는데도 라디에이터 쿨링팬이 제때 잘 동작하지 않는 문제를 발견했어요. 쿨링팬이 제때 잘 동작하지 않으면 점검해야 될 게 쿨링팬, 휴즈, 릴레이, 서모스탯, 그리고 요놈 쿨런트 템퍼리처 센서입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그냥 서모 스위치라고 합니다. 보통 스위치는 이렇게 손으로 온오프 하지만 서모 스위치는 쿨런트의 온도가 올라가면 on 되고 쿨런트가 식으면 오프가 되는 온도에 따라서 온오프가 되는 스위치입니다. 쭉 점검해 보니까 서모스탯은 한 50% 정도 동작하고 있고 나머지 쿨링팬, 휴즈, 릴레이 모두 이상이 없는데 서모 스위치 저항이 온도가 올라가도 팬을 on 시키기에 충분한 저항값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팬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컴퓨터에 쿨런트 온도 정보를 전달하는 쿨런트 템퍼리처 샌더도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서모스탯, 서모 스위치, 쿨런트 템퍼리처 샌더를 모두 교체하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문제는 서모스탯을 교체하려면 제 차의 경우에는 엔진 오일과 쿨런트를 모두 드레인하고 몇 가지 부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부품 드러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엔진 오일과 쿨런트를 교체한 지 모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냥 드레인해서 버리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나중에 엔진 오일 교체할 때 서모스탯, 서모 스위치, 템퍼리처 샌더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부품 모두 교체할 때까지 임시로 라디에이터 팬을 매뉴얼로 온오프할 스위치를 달아서 필요한 경우 직접 팬을 온 시킬 생각입니다. 냉각팬이 동작하는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중앙에 보이는 사각 바스가 팬 릴레이인데 이건 조건부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작 원리는 1번 핀과 2번 핀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릴레이 안의 전자석이 동작하면서 4번과 3번 핀이 연결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러면 팬이 동작하게 됩니다. 보는 것처럼 2번 핀에는 서모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위치에 진짜 스위치도 같이 하나 설치하면 끝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녹색 박스가 팬 1 릴레이입니다. 각 릴레이의 위치는 릴레이 박스 커버를 보시면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모 스위치는 엔진 룸에 있고 매뉴얼 스위치는 운전석에 달아야 하니까 엔진 룸에서 운전석으로 전선을 연결할 구멍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 노란색 배터리 밑에 전선 묶음이 엔진룸의 파이어월에 있는 러버 그로메스로 연결된 구멍 사이로 전선 묶음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작업하는 데 방해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사실 차량 정비는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서 부품을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당연히 배터리는 마이너스 단자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단자 뺄 때는 빼기부터. 배터리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확실히 러버 그로메스를 통해서 엔진룸의 전선들이 운전석 쪽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운전석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전선 묶음이 나와서는 차량 계기판 쪽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존에 수많은 전선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존 전선과는 살짝 거리를 두고 철사로 구멍을 냅니다. 그런 다음 바늘에 실을 깨듯이 철사에 전선을 연결하여 운전석 쪽으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러버 그로메스는 말 그대로 고무이기 때문에 큰 구멍을 낼 필요가 없어요. 전선이 운전석 쪽에서도 보이면 반대쪽에서 전선을 잡아당기면 됩니다. 그런 다음 운전석 안쪽에서 전선은 다른 전선 묶음들과 가지런하게 타이로 묶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설치할 위치를 찾아야 하는데 통상 오디오가 있는 패널 쪽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전 그쪽에다 온오프 스위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치는 나중에 분리가 쉽도록 메일 피메일 커넥션 단자를 이용해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시 엔진룸으로 와서 서모 스위치에 연결된 선을 분기시키면 됩니다. 요즘은 와이어 연결할 때 옛날처럼 납땜기로 할 필요 없이 힛 슈링크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커넥터 위를 히팅건으로 가열하면 중앙 부분의 금속이 녹으면서 전선 안으로 스며들고 바깥쪽의 커브가 수축되면서 완전히 밀착됩니다. 설명서에는 완전히 방수가 된다고 하네요. 스위치가 연결되었으니까 시동을 걸고 팬 스위치를 ON 시켜 봅니다. 팬은 잘 동작하는데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면서 엔진 RPM이 줄어드는 림보 현상이 보이네요. 21년 된 차량이지만 중앙 컴퓨터가 생각보다 똑똑하네요. 다이어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서모 스위치가 ON이 되는 온도인 섭씨 100도씨 구간에서 서모 스위치의 저항값은 100에서 300오hm 정도입니다. 그런데 스위치는 ON 시점에 저항이 거의 0ohm이니까 엔진 입장에선 서모 스위치의 저항값이 0이 될 정도로 쿨런트가 뜨겁다고 판단하고 엔진 RPM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림보 모드를 ON하고 엔진 경고등을 ON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스위치에다가 적당한 값의 저항을 하나 달면 해결될 것 같아요. 다음에 주문한 레지스터들이 도착하면 스위치에다 적당한 저항을 연결하고 다시 테스트해 봐야겠습니다. 전 가급적 단순한 흥미 위주의 유튜브 영상보다는 살아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는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모 스위치를 오버라이딩하는 스위치 설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드레이더 트랙이었습니다.